자, 오늘은 상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전 현상 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예시,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배웠던 것들, 완두 이야기하면, 완두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알, 스몰알,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라지알이나 스몰알. 또 우리 눈꺼풀 모양 이야기하면서 라지, 스몰A로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유전자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깃볼 모양 이야기하면서는 라지 E랑 스몰 E라는 두 종류의 유전자를 통해서 깃볼의 모양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제 A, B호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 부분도 우리의 염색체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자,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건데, 이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두 종류였잖아. 라지 R, 스몰 R, 라지, 스몰 A, 라지 E, 스몰 E 이런 식으로 있는데, A, B호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B, O.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밑에 교과서에 적혀 있는 이 정석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좀 복잡할 수도 있어서 쌤은 이제 위의 방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편한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유전자 자리에 세 종류 이상 올 수 있는 유전자들이 존재할 때 이런 유전을 복대립 유전이라 그래요. 복대립 유전. 요 유전자 자리에 올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있을 때 이런 걸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요 완두의 모양이나 눈꺼풀의 모양 또는 요 귓볼의 모양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유전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염색체는 여기에 A 또는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이렇게 표시된 유전자를 가지는 염색체도 존재할 것이고 또 어떤 염색체는 여기에 B 이런 식으로 가지는 염색체도 존재할 거고 여기에 O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이런 유전자를 가지는 염색체도 존재할 거예요. 자, 이들이 우리의 혈액형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요 A 유전자를 가지는, 유전 정보는, 응집원 A라는 걸 생산합니다. 응집원 A라는 걸 생산하고, 그 다음 나오는 요거는, 응집원 B를 생산을 해요. 이게 B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이 O 유전자를 가지는 부분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유전자형의 이제 조합을 한번 적어보면 먼저 이제 AA를 가지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의 염색체를 표현한다면 이 혈액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의 혈액형 결정하는 부분이 아빠한테도 A를 받고 엄마한테도 A를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A라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응집원 A를 생산할 수 있겠죠. 자, 그 응집원 A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 피에 있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이제 적혈구가 있는데 이 적혈구의 표면에 이 응집원 A가 달라붙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응집원 A라 그래요. 자, 이렇게 자, 적혈구의 표면에 응집원 A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 사람은 A형인 사람이다. 이 사람의 혈액형은 A형이다. 혈액형에 대한 표현형은 A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배웠죠? 요 유전자형이라는 말이랑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라는 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자, 우리가 조합으로 A랑 O를 가지는 경우도 가능해요. 자, 이 사람은 부모님에게 하나는 A를, 하나는 O를 물려받았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자, O를 가지는 유전자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지만, A라는 유전자가 응집원 A를 정상적으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적혈구 모양 또한 적혈구의 표면에 이 응집원 A가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얘는 보통 이제 하나만 일을 해도 기능을 잘 해요. 그래서 AA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A형이었지만 AO를 가지는 사람 또한 A형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랑 O에 대해서는 A가 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A가 우성이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이런 사람이 있겠지. B, B를 가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아빠한테도 혈액형 B 만드는 유전자, 엄마한테도 B 만드는 유전자를 받았으면 이 B 유전자가 응집원 B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적혈구의 표면에는 응집원 B가 관찰되게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적혈구의 표면에 응집원 B가 관찰되는 사람을 혈액형이 B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B형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똑같이 자, B도 가지고 O도 가진다면 자, 부모님 중 한 분에게는 B를 물려받았고 한 분에게는 O를 물려받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 사람 역시 적혈구 표면에는 자, 물론 O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지만 이 B 유전자가 응집원 B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적혈구의 표면에는 응집원 B가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됩니다. 역시 응집원 B를 가지는 적혈구를 가졌으니까 이 사람 또한 B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B 유전자와 O 유전자가 함께 있으면 B에 대한 표현형이 겉으로 드러나니까 B는 O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또 만약에 사람이 A 유전자도 가지고 B 유전자도 가진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부모님 중 한 분한테는 A를 물려받고 한 분한테는 자, B를 물려받았다. 그러면 A 유전자는 응집원 A를 만들고 B 유전자는 응집원 B를 만드니까 자, 이 사람의 적혈구 표면에서는 이 파란 색깔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응집원 A도 나타나게 되고 자, 응집원 B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적혈구의 표면에 응집원 A와 응집원 B를 모두 가지는 사람을 우리는 A, B형이다 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A와 B 유전자는 함께 만났을 때 누구 하나가 이기는 게 아니죠. 누구 하나가 이기는 게 아니고 비기고 있어요, 지금. 둘이 지금 다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A랑 B는 서로 비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경우의 수. 자, 5, 5를 가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부모님 중 한 분에게도 5를 받고 나머지 한 분에게도 5를 물려받은 사람은
이 응집원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런 유전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적혈구의 표면은 응집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O형인 사람이다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의 이제 우열 관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A는 B와는 비기고 이 A와 B는 O를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제 완두의 모양이나 혈액 귓볼 모양 같은 거는, 자, 이렇게 유전자형의 종류는 세 종류였고, 그 표현형의 종류는 딸랑 두 종류였죠. 귓볼이 부착형이냐 분리형이냐 이렇게 두 종류였는데, 세 개 두 개였지. 자, 혈액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능한 지금 유전자형의 조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유전자형이 총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6가지나 되고, 표현형은, 자, A형 아니면 B형 아니면 AB형 아니면 O형이니까, 총, 표현형은 4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혈액형이 결정이 되고 또한 유전이 되는데, 이제 한 가계도의 이제 예시를 들어주면은, 자, 아빠와 엄마가 있고 그들이 딸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자, 아빠가 A형이야. 아빠는 A5인 이제 아빠라고 생각해 봅시다. A5인 A형이고 엄마는 B5인 이제 엄마라면 자식을 4명을 한번 낳아볼까? 자, 또 아들 낳고 또 딸 낳고 했다 쳐봅시다. 자, 이들이 낳을 수 있는 자손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암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좀 애매하면은 우리 다이아몬드 그리자고 했죠. 다이아몬드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아빠가 정자를 만들 때 아빠가 만드는 정자의 절반은 A 유전자를 가지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O 유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엄마가 만드는 난자 또한 절반은 B를 가지는 난자가 만들어지고 절반은 O를 가지는 난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그 자식은 유전자형 조합이 A, B고, 자,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A5인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이렇게 만나면 B5인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이렇게 만나면 O5인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A, B도 가능하고 A5도 가능하고 B5도 가능하고 O5도 가능한데, 자, 이들의 표현형을 이야기해보면 A, B인 사람은 A, B형이죠. A5인 사람은 A형이죠. B5인 사람은 B형이죠. O5인 사람은 O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엄청 복잡하죠, 지금. 부모님이 A형과 B형인데 자식을 낳을 때 4가지 종류의 혈액형의 자식을 모두 낳을 수 있는 거야. 굉장히 놀랍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O형이셔. O형 부부셔. O형 부부면 자식은 무조건 뭐만 나와야 돼? O형밖에 안 나오죠. 엄마 아빠가 물려줄 수 있는 게 O밖에 없으니까 O형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혈액형을 이제 배운 친구들이 이제 집에 있는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이걸 맞춰보는 연습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가끔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 혹시 내가 입양됐던 건 아닐까? 우리 부모님이 두 분 다 O형인데 내가 A형으로 나와봐.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사실 아이를 이제 입양하고 할 때 이런 부모님의 혈액형하고 보통 맞춰 이걸. 그 아이가 자라서 이 생명과학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듣고 혈액형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부모님께 혈액형하고 맞춰봤을 때 충격받지 않도록 이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입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유전 현상이 이제 기본형은 요렇지만 자, O형 부부 사이에서 갑자기 막 A형이 나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 수 있거든. 요런 거에 사례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진 않아도 돼요. 그런 그 예시들은 나중에 시간 나면은 좀 들려줄게요. 재미 삼아서. 자, 그럼 이 교과서에 있는 한번 내용이랑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좀 비교를 해봅시다. 교과서는 134쪽을 펴볼게요. 자, 이 134쪽의 중간쯤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이야기하면은 아까 선생님이 복대림 유전이라는 말 했죠. 자, ABO식 혈액형과 같은 이런 것처럼 자, 세 가지 이상의 대림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을 우리는 복대림 유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막 두 개씩만 했잖아. 라지 R, 스몰 R, 뭐 라지, 스몰이 두 종류만 관여했다면 지금 우리가 배운 ABO식 혈액형은 A, B, O라는 세 가지 종류의 유전자가 관여했죠. 이런 걸 복대림 유전이라 그런다. 자, 그래서 이 ABO식 혈액형은 상염색체에 있는 특정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죠. 남녀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똑같이 가지니까.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대림 유전자는 책에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이다. 그래서 복대림 유전이다. 이 A 유전자는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A를, B 유전자는 응집원 B를, 하지만 이 O 유전자는 응집원을 만들지 못한다더라.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A랑 B는 비겼고 이것이 소문자 I 이거를 이겼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유전자형은 뭐 6가지다, 표현형은 4가지다라고 했던 거, 요 표랑 이제 같은 내용이죠. 자, A만 둘 가지거나 A5를 가질 때 이 사람은 A형이 되는 거고, B를 2개 가지거나 또는 B5를 가진 사람은 B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A도 가지고 B도 가진 사람은 이 응집원 A랑 응집원 B를 전부 다 적혈구 표면에 붙이기 때문에 AB형이 되게 되고, O만 2개 가지는 사람은 드디어 O형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기보다는 이제 이걸 가계도랑 섞어서 내게 될 텐데, 자, 이것도 역시 우리는 이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즉 표현형을 보고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막 분리형인 남자형 여자 또는 부착형인 남자 여자 중에 누군가는 유전자형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내 옆에 있는 짝꿍이 A형이래. 그럼 그 A형인 친구가 딱 그 친구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AA를 가지는 A형인지 A5를 가지는 A형인지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을 봐야 돼, 이거는. 자, B형도 마찬가지야. B형도 내 옆에 있는 짝꿍이 B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짝꿍이 BB를 가지는 B형인지 B5를 가지는 B형인지는 구분이 안 되죠? 알 수가 없어. 자, 근데 내 옆에 있는 짝꿍이 AB형이래. AB형이면은 이 사람의 유전자는 확실히 이거죠.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의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O형도 마찬가지지. 옆에 친구가 O형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조합으로 55밖에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 밑에 있는 생각해보기 ABO식 혈액형의 유전 가계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보면은 A형인 사람도 있고 B형인 사람도 있고 AB형인 사람도 있고 O형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이 겉모양, 표현형을 보고 유전자형이 이거입니다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AB형인 사람하고 O형인 사람이겠죠? 자, 이 사람들은 무조건 요 유전자형을 가지게 돼요. 이제 뭐 교과서식으로는 뭐 요런 식이겠죠? 요렇게 할 건데 선생님은 수업 때는 그냥 A, B, O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 자식들은 자, 부모님에게서 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O형 친구를 보면 O만 2개 가지는데 이 부모님이 O를 하나씩 가져야만 해요. 그래야만 이런 O형의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아버지는 A형이시니까 A5를 가지실 거고, 자, 이 어머니는 B형이시니까 B5여야만 하겠죠?
B5여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들이 셋째인 수민이를 낳았는데, 자, 수민이는 자, A형이 되려면 엄마한테 B를 물려받으면 안 되겠죠. B를 물려받는 순간 B형 아니면 AB형이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O를 물려받게 되는 거고 아빠한테는 A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단순히 이 수민이가 A5인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A는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냐, 더 나아가면 뭐 가계도가 하나 더 그려져 있으면은 할아버지한테 온 거냐, 뭐 외할아버지한테 온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뭘 줬는지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민이는 A5를 가진다. 그럼 첫 번째 한 거죠. 이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가계도에 모두 쓰게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방금 한 내용이네요. 자, 수민이의 혈액형 대립 유전자는 각각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냐? 자, 이 O는 무조건 엄마가 준 거고 A는 아빠밖에 줄 수 없었죠.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각각 무엇을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자, 수민이와 같은 혈액형을 가진 동생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래요. 아까 했던 건데, 그죠? 자, A5인 사람과 B5인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때 만들어지는 자식은, 자, 일단 아빠가 A 아니면 O를 물려주고 엄마가 B 아니면 O를 물려주는데, 자, 이들이 만났을 때 AB 아니면 AO 아니면 BO 아니면 OO가 만들어지겠죠? 자, A, B형이 나올 확률 4분의 1, A형이 나올 확률 4분의 1, B형이 나올 확률 4분의 1, O형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수민이가 A형이니까 수민이와 같은 혈액형을 가지는 동생이 태어날 확률은 뭐 4분의 1이다, 25%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5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은 성염색체에 대한 유전이거든요.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등교에서 배울 건데, 자, 그거에 대한 약간 큰 그림 정도만 오늘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는 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자, 상염색체랑 성염색체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이제 큰일인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염색체를 관찰해 보면은 자, 1번도 2개, 자, 2번도 2개 쭉 해가지고 22번까지 총 22쌍 44개가 있었고, 자, 이거는 남녀가 공통이었죠. 남자도 여자도 1번부터 22번까지는 공통으로 2개씩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상염색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남자는 마지막 남은 하나의 염색체가 하나는 X, 하나는 Y였고, 여자는 그 남은 2개가 이제 X와 X가 쌍을 이루는 조합으로 가지고 있었죠. 자, 이들을 성염색체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귓볼의 모양, 눈꺼풀, 또 뭐 ABO식 혈액형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전자는 상염색체 위 1에서 22번 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어딘가에. 그것들에 의해서 그 유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이었는데, 자, 이 1에서 22번까지 상염색체들은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유전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질들은 자,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가 똑같은 확률로 굴러가고 똑같이 발생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는데, 자, 성염색체는 이제 남녀가 다르게 가지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염색체는 총 2종류가 있어요.
자,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있습니다. 자, X랑 Y 염색체가 있는데, 자, 어떤 유전자들은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도 있을 거고, 어떤 유전자들은 Y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도 있을 건데, 자, 남자는 X 하나, Y 하나, 여자는 XX를 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일단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도 남녀 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남자는 X를 하나만 가지고 여자는 X를 두 개를 가지니까 뭔가 달라. 그런 게 벌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떤 유전자들은 Y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데, 자, 이 Y 염색체를 통해 발생하는 유전은 여자에게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여자는 Y가 없으니까. 없어. 그래서 이 Y 염색체에 의해 발생하는 유전은 남자에게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모과다증, 옛날 말이에요, 이건. 이모과다증. 자, 요즘 말로는 귓속털 과다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귀에서 털이 막 엄청 길게 나와가지고 막 귀 밖으로도 막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유전되는 거야. 요거는 Y 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여자에게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남자에게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아버지는 XY를 가지시고 엄마는 XX를 가지시는데, 만약에 내가 아들이라면 그 Y 누구한테 받은 걸까? 아빠겠죠, 아빠. 그래서 자, 엄마는 나에게 X를 줬어야 되고, 내가 아들로 태어나려면 아빠는 나에게 Y를 물려줬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빠가 이모과다증이야. 귀에서 털이 길게 나오셔. 그러면 그 아들은 무조건 이모과다증이죠. 이 이모과다증을 가지는, 이 귓속털 과다증을 가지는 Y 염색체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자식 또한 아버지랑 똑같은 형질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에게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문제 같은 거 풀 때.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용이 좀 많았죠. 복습을 잘 하고 잘 익힌 상태에서 우리 다음 주 수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고 다음 주에 등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